판비례를 오늘 숙제가 많겠구만. 그러니까요. 응? 아니에요. 제일 많겠구만. 어디까지가 갈 거예요? 인디하고. 근데 반비례 어디까지가 없어. 반비례하면 끝이라서. 아, 끝까지 하는 게. 끝까지요? 왜 시간 중인데? 아니. 요새 시간도 많잖아. 할 것도 없잖아. 네, 할 거 많아요. 왜? 뭐였는데? 문법이요. 문법? 예, 갑자기 어? 중학생이 된다고 문법까지 해요. 영어학원에 질 수 없지. 숙제 양으로 질 수 없지. 네. 우와, 그렇게 하나? 응? 문법이 어렵지. 나는 옛날에 영어에서 문법을 포기를 했는데 진짜요? 열심히 그것만 했는데 단어만 열심히 외우고 독해만 열심히 해가지고 문법 문제는 포기하고 학교 시험은 그래도 좀 잘 쳤다. 학교 시험 7점은 공부했고 그냥 수능에서 문법 포기하고 딱 10개만 공부했거든. 네. 근데 그 10개 안에서 나왔다. 제일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 10개를 딱 공부를 해서 수능을 치러 딱 갔단 말이야. 근데 그 10개에서 나왔어. 한 개나. 원래 한 개만 딱 나오거든, 문법 문제가. 네. 내가 수능 칠 때는 영어에서. 근데 그게 딱 나왔어. 전략이. 자, 봅시다. 반비례. 자, 반비례는 어떤 거냐면, 저번에 정비례를 할 때는 우리가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딱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갔지, 그지? 네. 0,0을 무조건 지나면서, 그지? 이렇게 직선이었어. 또 이 직선의 그래프는 y는 ax라는 1차식이었어, 그지? 네. 그래서 우리는 a를 구하려고 아둥바둥 했었단 말이야, 그지? 네. 그리고 좌표를 하나 주면 여기다 대입을 하고 요집밖에 안 했다, 그지? 네. 그리고 a라는 건 뭐라고? x와 y의 비율이라고 얘기했어, 그지? 네. x에 대한 y의 비율, 그렇게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 그리고 a가 양수면 올라가는 거야, a가 음수면 내려가는 거야. 아니야? 네. 그러니까 선 끌 때 아무렇게나 끊지 말고 왼쪽에서 맨날 끊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지. 네. 그래야 올라가는 그래프라는 게 내 손으로도 느껴져.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려가는 그래프라는 게 내 손으로 느껴진다. 항상 왼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네. 자, 이렇게 하는 게 정비례 그래프였어. 자, 그리고 이 얘는 2학년이 올라가면 이 직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되든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될 거야. 이건 2학년 때. 그러니까 너희가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정비례 그래프는 딱 2학년 1학기까지 한 번 더 배울 예정이야.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반비례 그래프는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제대로 한번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되니까 이거는 좀 다시 좀 잘 해놓자. 자, 봅시다. 일단 반비례 그래프라는 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자, x, y, 자, 넓이가 12래. 네. 12인 직사각형이래. 자, 그러면 가로 x가 가로고 여기가 세로라고 해볼게.
그러면 12가 되는 직사각형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얘가 1이고 얘가 12인 직사각형이 있겠지. 네. 아니면 대충 이렇게 생겨서 얘가 2고 얘가 6인 직사각형도 있을 거야. 네. 아니면 이런 식이 돼가지고 얘가 4고 얘가 3인 직사각형 등등등등 넓이가 12인 직사각형은 되게 많아, 그지? 네. 자, 그래서 만약에 가로가 x가 1이고 1이면 세로는 12가 되고 얘가 2가 되면 세로는 6이 되고 얘가 3이 되면 세로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3, 4 얘가 6이 되면 얘는 2가 되고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x가 이렇게 갔을 때 1에서 2로 갔을 때 곱하기 2를 했을 때 y는 어떻게 돼? 곱하기 2분의 1이 되지. 역수가 되는 거야. 네. 만약에 x가 1에서 3으로 갔을 때 얘는 당연히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비례 그래프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x랑 y랑 곱하면 무조건 뭐가 되게 돼 있어? 12. 응. 무조건 10이지. 네. 맞아? 네. 그러니까 반비례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x랑 y랑 두 개 곱하면 무조건 어떤 일정한 어떤 숫자가 나온다는 게 반비례 그래프야. 아. 그러니까 x의 관계가 1, 2, 3, 6, 2배, 3배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x랑 y랑 곱하면 뭐라고? 12가 똑같다. 똑같다. x랑 y랑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반비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비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식이 만약에 아무렇게나 써볼게. 얘가 2일 때 얘가 24고 얘가 4일 때 12고 얘가 6일 때 얘가 8이고 이런 애가 있다고 쳐. 네. 그럼 너희는 얘가 정비례냐 아니면 반비례냐고 물어봤을 때 너희는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야. 2개 곱하면 얼마? 48. 2개 곱하면 얼마? 48. 그러면 무슨 그래프? 반비례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 먼저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쉬워. 왜냐면 반비례 그래프는 딱 보면 보여. 맞지? 네. 계산하기가 쉽잖아, 그지? 얘가 2배가 됐을 때 얘가 2분의 1이 되는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너희는 생각해보면 꼴라 배운 게 정비례랑 반비례야. 맞지? 네. 그럼 정비례는 얘가 1배, 2배, 3배, 4배 올라갈 때 얘도 1배, 2배, 3배, 4배 올라갔단 말이야, 정비례는. 그러니까 x가 올라가면 y도 올라가. 혹은 x가 올라가면 y는 꾸준하게 내려가, 그지?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2개 곱해가지고 똑같은 수가 나오면 반비례다. 이게 끝인 거야. 그래서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일반화를 시켜보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x랑 y랑 2개 곱하면 a다 라고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고 했지. 네. 자,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함수에서는 일단 시작을 뭐로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 y는이라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어, 그지? 네. 그래서 y는 자, x 넘어가면 뭐가 되냐? x분의 a 이렇게 되겠지. 자, x 넘어간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였어? 양변에다가 x분의 1을 곱하는 거였어. 네.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중학교 3학년짜리 애들도 넘어가면이라는 말의 의미, 2학이라는 거의 의미 모르는 놈들 진짜 많아. 네. 니네는 적어도 1학년 때 열심히 그 2학이라는 거의 의미를 알고 2학을 해야 돼. 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어쨌든 x가 여기 샥 넘어가 y는 x분의 a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요 a를 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됐냐? 네. 그러니까 정비례 그래프, 정비례식에서는 사실 a를 구하기 위해서 좌표 2개를 무조건 대입을 했어야 되거든. 네. 그래야 a가 나온단 말이야. 그 계산이라는 걸 조금 해야 돼. 근데 뭐야 이상한 거. 자, 근데 반비례 그래프는 그냥 2개 곱해보면 바로 A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쉬워. 너희 계산할 때는 좀 더 쉬울 거야, 반비례 그래프가. 됐어?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제 y는 x분의 1, t는 너무 뭐 할 게 없으니까 6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x, y. 자, 1 들어가면 얼마? 6이겠지? 네. 2 들어가면 얼마? 3일 거야. 3 들어가면 얼마? 2지. 네. 그렇지, 이런 데가 돼. 또 6 들어가면 얼마? 1이겠지. 네.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약간 휘어지지. 얘 자, 이어 보면 이런 식이 돼. 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얼마?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되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래서 대충 얘는 마이너스 6 들어가면 뭐 여기다 치면 대충 요렇게. 자,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 당연히 약간 휘어진 그래프들은 정확하게 못 그려. 약간 대충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직선은 정확하게 그릴 수 있거든. 점 두 개 딱 찍어 놓으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직선이 되지. 네. 그치? 근데 얘는 점 두 개를 찍든 뭐 점 하나를 찍든 대충 그릴 수밖에 없어. 네. 곡선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만큼 휘어진 정도를 곡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곡률은 너희들이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리면 돼. 대충 그리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건 잡아야 되겠지. 자, 얘가 여기 있는 얘가 A가 저기가 A지, 그지? A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랑 Y랑 곱한 게 X 곱하기 Y 한 게 A인데 A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 X랑 Y의 부호는 같은 부호라는 뜻이야. 네. 이거 되게 중요하지? 네. 두 개 곱해가지고 얘가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 X, Y의 부호는 서로 같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1사분면이 X도 양이고 Y도 양이잖아. 네. 네. 그리고 이 3사분면이 X도 음이고 Y도 음이지. 네. 그지? 그래서 얘네는 A가 0보다 크면 1사분면, 3사분면만 지내겠지. 그러면 Y는 다른 색깔 마이너스 X분의 6도 한번 그려볼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뭐냐? 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면 2, 4분면. 이거는 어떨까? 됐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냐? 내가 이제 뭐 설명할 것 같아?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를 설명을 하겠지? 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그려보자. Y는 2x라는 걸 그려볼게. 그러면 1 들어가면 2고 2 들어가면 1이고 요렇게 되는 그래프일 거야. 네.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거야. 야, 근데 좀 이따 해야겠죠. Y는 4x라는 걸 그려볼까? 1 들어가면 4지. 여기서 시작하겠지. 네. 대충 이런 애가 돼. 그러면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우리 정비례 그래프에서 어떻게 했어? 절대값 A가 클수록 가까워지죠. Y축에 가까워진다. 오케이? 네. 근데 반비례에서는 절대값 A가 클수록 A축에서 원점에서 멀어진다. 거기 보면 143쪽 봐봐.
어디? 143쪽에 보면 여기 나와 있지. 근데 요 그래프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 자, x가 0일 때가 0이지. 아니야? 네. 얘네는 이 그래프는 0에서 만나는 점이 없지. 네. 그지? 0에서 이렇게 보면 만나는 점이 없잖아. 네. 왜 없을까? x가 0이 왜 x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왜 만나는 y 값이 없을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절대로 없잖아 지금. 네. y는 x분의 6 그려봤는데도 0에서 만나는 점은 없어. 1에서는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근데 x가 0에서는 없어. 왜 그럴까? 우리 곱해서 0이 되려면 똑같이. 둘이 곱해서는 무조건 a가 된다니까. 둘이 곱하면 무조건 a가 돼. 근데 둘이 곱해서 무조건 a가 돼야 되는데 x가 0이 돼버리면 y는 뭐가 돼야 a가 돼? 아무거나 네. 곱하면 a가 돼? 아니요. 0이 되잖아. 아무거나 곱하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 성립을 할 수가 없잖아. 네. 맞아? 네. 그러니까 x가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y가 들어가서 a가 되는 게 없어 아예. 아. 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그래프 자체 스님 꼬라지가 뭐야? y는 x분의 6이지 x분의 a지. 네. 자 분모에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지? 그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그래프는 x가 0이 아니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y는 x분의 a라고 내가 적었다라는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x는 0이 아니다 를 산정을 전제로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x는 0에서의 함수값은 없어.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얘가 점차 이 y축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아무거나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지? 0은 못 들어가지만 0보다 가까운 애 들어갈 수 있겠지. 네. y가 한없이 커질 거 아니야. x가 점차 작아짐으로써 y는 한없이 커지겠지. 그지? 근데 절대로 y축과는 만날 수가 없어. 그지? 이거를 우리는 y축을 점근선이라고 얘기해. 근데 점근선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몰라도 돼. 지금 몰라도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게 엄청 중요하게 다뤄질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너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그래프 뭐야? a가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을 지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을 지난다.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 다음 a를 구하기 위해서는 x좌표, y좌표를 두 개를 곱하면 다 동일하다.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칠게. 간단하게. 자, 2,6을 지나는 반비례 그래프가 있다고 쳐. 2,6을 지나. 그랬을 때 마이너스 3,b를 지나는데 b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 b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4. 이해돼? 네. 반비례 그래프는 x랑 y랑 곱한 게 무조건 뭐라고? 일정하다고. 무조건 일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비례 그래프 할 때는 y는 ax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x랑 y랑 대입을 해가지고 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똑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2,6을 지나는 정비례 그래프가 있어. 자 마이너스 3,b를 지난대. 네. b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원. 둘 다 구해봐.
자, 반비례 그래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두 개 곱한 게 그냥 10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것도 1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b는 12이다.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넘어가면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자, 근데 얘는 a를 일단 먼저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y는 ax라고 일단 시작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요 a를 구하기 위해서 2,6을 대입을 하는 거야. 6은 2a이다. 그래서 2가 넘어가면 a는 얼마? 3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y는 3x라고 써놓고 마이너스 3,b를 대입을 하면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냐?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비례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정비례는 뭐라고? x와 y의 비율이라고 했지? 맞지? 네. 응. 요거 두 개의 비율이 얼마야? 3이지? x에 대한 y의 비율 2분의 6 3 a는 바로 3인 거야. 자, 이것도 얘네들도 뭐겠어? 비율이 3이겠지. 똑같은 정비례 그래프니까 네. 비율이 3이겠지. 그러면 b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9가 들어가야 하는 거야. 와.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1차 정비례 그래프 풀 때 비율 관계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쫑 하고 튀어나와. 물론 이렇게 풀 줄 알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 네. 비율 관계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주는 비율 관계 이런 얘기들은 너희들을 계산을 좀 줄여주는 용도로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 더 굴리면 내 손이 조금 더 편해져. 알겠지? 네. 그래서 물론 얘가 좀 더 쉬우니까 요거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진 사람들은 조금 더 머리를 굴려 봐가지고 아 얘는 비율 그 정비례 그래프에서 A는 비율 관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와 요거의 비율은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랑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비율이 3이니까 요거 비율도 3일 거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정비례에서. 반비례에서는 그냥 닥치고 두 개 곱하고 닥치고 두 개 곱한 게 서로 같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좀 더 어렵게 분수를 한번 내볼까? 3, 뭐 4분의 3을 지나는 반비례. 반비례가 있는데 반비례가 있는데 뭐 아무거나 엄청 더러운 숫자. A, 8분의 17 A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 하나요? 팔 8분의 17이에요. 8분의 17 1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두 개 곱한 거는 두 개 곱한 거가 서로 같다라고 식이 세워져야 돼. 네. 암산 되는 놈 빼고. 근데 암산 되는 놈이 있을까? 일단 난 안 돼. 시간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자리 바꿀게. 8분의 17a는 4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a는 4분의 9에다가 곱하기 17분의 8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7분의 18 이렇게 답이 나와. 7분의 맞지? 18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항상 식을 이렇게 일자방정식을 세워야 돼. 주기적으로. 됐냐? 네. 이런 식으로 반비례 그래프를 하면 됩니다.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니네들이 써먹기 좋은 걸 하나만 알려줄게. 반비례 그래프의 성질,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데, 자, 여기만 딱 생각을 할게. 자, 요 점의 좌표가 2,6이야. 네.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여기가 12고 여기가 6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게 넓이는 12겠지. 네.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아볼게.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겠어? 무조건 12가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라고 치면 x좌표가 3이면 무조건 y좌표는 4여야 되잖아. 네. 맞지? 만약에 이렇게 얇은 거라고 생각해봐. 얘도 요 사각형도 뭐가 되는 거야? 12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를 준 게 그냥 a를 준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냐? 이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 그냥 어디다가 사각형을 그리던 간에 무조건 넓이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아니다. 그거는 넘어간 것 같다. 내가 생각나는 성질들이 생각해보면 전부 다 고등학교 유리함수 성질들이야.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일단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 이 정도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 조금 더 플러스 하도록 합시다. 끝! 오. 난 끝! 저 문제 내가 할 건 다 끝! 열심히야 이 틀린 거. 자, 너희는 지금부터 뭘 하느냐? 열심히 틀린 걸 고치시고, 틀린 거 고친 거 확인할 거 있으면 갖고 나오시고, 아니면 끝까지 숙제를 하시고, 그리고 숙제는 147쪽. 끝까지. 네? 너무 많냐? 네,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맞네? 너무 많다. 7장, 8장. 너무 많다. 그럼 딱 149쪽까지만 하자. 와. 지금 적어, 지금. 149쪽까지만 하자. 드릴은 없어요. 어? 드릴. 드립은 없어. 왜 드립도 해줘? 아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아니요.